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3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발표자인 저는 심세진이고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고 DMQA 김성범 교수님 랩실에서 석박 통합과정 진행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리그레션 그리고 페더레이트 러닝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제 논리지 에디팅을 포함한 이제 머신 러닝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미나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 이메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세미나 인트로덕션 그리고 릴레이티드 웍스에 사용된 이미지는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텍스트를 넣어서 관련된 이미지 도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퀄리티가 매우 좋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제목에서와 같이 만약에 대통령이 변경됐다면 LLM은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LLM의 지식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전학습된 거대한 파운데이션 LLM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훈련 데이터를 통해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존에 학습됐던 데이터가 이제 노후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류나 편향이 기존 데이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LM을 전체를 재학습시키는 것은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로는 이제 기존에 학습했던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있는 언러닝 기법이 기존에 제안이 되었고 또한 이제 기존에 학습한 사실에 대해서 편집을 하는 지식 편집 기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저희는 LLM의 지식을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머신 언러닝과 그 논리지 에디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머신 언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민감한 저작권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는 아예 모델이 처음부터 학습을 하지 못한 것처럼 다시 되돌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영향력을 삭제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구 정부였다면 새로운 정부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지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고 이런 새로운 지식이 관련된 예를 들면 백악관 주인이 누구지라고 했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하는 식으로 관련된 지식이 논리적으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연구 주제이고 그래서 지식 편집의 초점은 최신 정보로 수정이 되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이런 업데이트나 이제 언러닝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모델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논리지 에디팅, 지식 편집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A는 B다 라고 바꾸는 건 쉽지만 그에 따른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편집에 대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보 수정만을 원한다면 그와 관련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날씨는 1년 내내 대체로 온난하다라는 무관한 사실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살짝 변형을 했을 때 2026년 2월 미국의 대통령은 또 동일한 트럼프라는 답변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된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파생 질문들에 대한 답도 바뀌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아내의 이름
미국의 대통령의 아내 이름 물어봤을 때 질 바이든은 이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해당되는 멜라니아라고 관련된 지식이 잘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지식 편집을 했을 때 문제 중에 지식 얽힘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지식 얽힘이란 이제 LLM의 내부 지식은 개별적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수정했을 때 이제 연관된 지식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엉뚱한 지식이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옵 추론이라고 해서 이제 다단계 여러 개의 유추 단계를 거쳐 결론이나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제 멀티옵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란 대답을 했을 때 현재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로 잘 맞출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의 바이든에 의해서 배우자를 현재 트럼프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 잘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리즈닝 추론에 실패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만 LLM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식 편집 방법론에 대해서 그 기존에 이제 어떤 연구 관례가 진행됐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 연구들은 이제 파라미터 수정, 그러니까 전체 혹은 일부 레이어를 미세 조정을 하는 그냥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식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특정 뉴런 값을 찾아서 직접 수정을 하는 방법들이 제안이 기존에 됐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의 이제 예시가 이렇게 예로 있고,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 비용이 대규모 모델인 경우에는 매우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단계 추론에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것만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지식이 뭔가 망가져서 다른 지식, 관련 없는 지식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에서 주로 볼 중점적인 내용은 메모리 그리고 입력 기반 방법론인데요. 이제 GPT와 같은 LLM 모델의 파라미터는 고정을 하고 외부 메모리를 둬서 여기 안에 이제 그 새롭게 수정된 사실들을 이제 저장해 놓고 이거를 검색을 함을 통해서 LLM 답변을 조절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고 추론을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런 다단계 추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GPT-4 같은 API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능력이 훼손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이제 보조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볼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 요약 장표를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일단 2023년에 제안된 멜로, 그리고 2024년에 제안된 포케 MQA, 그리고 2025년에 제안된 체크,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부 다 LLM의 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기술의 흐름이 LLM 자율성에서 점점점 외부 모듈을 통해서 정밀하게끔 좀 더 다단계 추론에 이롭게끔 뭔가 장치를 추가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첫 번째 방법론 멜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잠깐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앞서서 말했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론들의 경우에는 단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수정이 성공적이지만 이제 다단계 추론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밑에 보면 이제 예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시가 그
영국의 총리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이제 수정되기 전에는 보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수정이 된 사실에는 이제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으로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단편적인 질문만을 바꾼다면 이런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써도 이게 잘 반영이 될 텐데 만약에 이 그 영국 총리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제 다단계 추론에서는 잘못된 이전 총리와 관련된 대답을 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기존의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방법론들에 대한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연쇄적인 추론이 전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멜론은 약간 그 기존의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LLM의 추론을 통해 외부 메모리를 활용을 하는 멜로를 제안을 하고 또 그 멀티 호비라는 그 하나의 질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단계 추론이 필요한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싱글 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라면 멀티 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배우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연속적인 추론이 필요한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방법론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앞서서 말한 것처럼 뭐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구냐는 이런 멀티홉 질문이 인풋으로 오게 되면 일단 해당 질문을 분해를 LLM이 합니다. 그러면 LLM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분해를 해줘라고 하면 LLM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배우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질문을 두 개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만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해 LLM에 대해서 뭔가 잠정 답변이라는 것을 낼 수 있는데요. LLM이 조 바이든이라고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전 대통령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때 저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수정되는 최신 사실에 대해서 외부 메모리라는 걸 들고 있는데요. 리트리벌이라는 검색 모델을 간단한 검색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 기존에 있는 외부 메모리에 있는 사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뭔가 요거랑 해당되는 충돌이 있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메모리와 LLM이 답변한 이 조 바이든 대답과의 충돌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검색된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 LLM이 대답한 것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조 바이든이라고 했다면 수정된 답변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미국 대통령입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분해를 넣게 돼서 최종적으로 멜라니아 트럼프라는 대답을 얻게 되고 결국에 이 멜라니아 트럼프라는 대답도 LLM이 잠정적인 답변을 할 것이고 그것이 외부 메모리와의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뵙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방법론은 LLM이 모든 걸 추론을 하고 외부 메모리와 LLM의 추론과의 그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함을 통해서 모든 하위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LLM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 구조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이제 높은 성능을 실험적으로 보였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실험 장표는 따로 가져오지 않을 예정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 논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 API를 사용하는 모델들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단점이 있다면 지금 질문 분해 그리고 답변 생선 그리고 충돌 감지를 하는 것을 모두 다 LLM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충돌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실패하거나 논리적 단계를 건너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그 다음 소개될 방법론 포케 MQA입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방법론, 이제 포케 MQA인데요. 포케 MQA는 이제 LLM이 전부 다 추론을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별도의 편집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LLM은 추론에 집중하고 편집된 지식의 유효성 판단은 별도의 검출기로 해서 약간 역할을 나눠줘서 좀 더 다단계 추론을 잘하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논리지 프롬프트 제너레이팅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멀티옵 인풋이 들어올 텐데 이번에는 이제 질문이 메시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국가 원수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멀티옵 질문입니다. 그러면 메시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며 그 시민권을 가진 나라의 국가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이제 다단계 추론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그대로 LLM에 입력을 해서 LLM이 서브 퀘스천으로 이걸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별도의 장치를 줘서 인풋 데이터를 좀 더 어그멘티드 하는 건데요. 이때는 그 엔티티 링킹 모델이라는 약간 개체를 식별하는 가벼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위키 데이터 같이 이제 외부에 그 지식이 들어있는 DB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지식들은 아니고 그냥 사전처럼 예를 들면 메시는 사람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인풋을 이 링킹 모델에 넣어서 뭔가 메시에 대해서 식별을 하면서 그 휴먼이다 라는 정보를 이렇게 뱉게 돼서 메시 휴먼이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줘서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질문 분해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LLM이 좀 더 질문 분해를 할 수 있게 이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좀 더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아까 멀티옵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서브 퀘스천으로 이제 그 분해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서브 퀘스천이 만약에 What is the country of citizenship of 메시? 그러니까 메시의 그 시민권의 국가가 어디냐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쪼개졌을 때 여기서 바로 LLM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스코프 디텍터라는 이게 그 에디티드 메모리 즉 수정된 지식들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하는 이런 두 개의 검출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프리 디텍터. 이건 뭐냐면 질문과 그 수정된 지식들에 대해서 빠르게 비교를 해서 의미적으로 이제 거리가 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의미적으로 거리가 먼 애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네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프리 디텍터를 통해서 뭐 상위 몇 개만 이제 의미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라고 스레시홀드를 넘는 애들만 사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스레시홀드를 일부 넘는 이제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 상위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필터링된 질문 그리고 이 1번 서브 퀘스천을 이 두 번째 그 정밀 판별을 하는 디텍터에 입력을 해주게 돼서 이게 사실 영향 범위 0, 1 사이에 포함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게 뭐 1에 가깝다 라고 한다면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0.5로 설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0.5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 대답에 대해서 LLM의 추론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에디트된 지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답변에서 LLM이 다시 그 답변 엔티티를 추출을 해서 Unite State라고 정리를 해주고 이제 두 번째로 하위로 쪼개진 퀘스천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는 그 United State의
국가 원수가 누구냐라는 하위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텍터가 한번 쫙 봤을 때 이제는 관련된 지식들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판별이 나면은 LLM의 추론을 그대로 뱉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프레지던트는 현재 조 바이든이다라는 이런 추론을 뱉게 되고 그러면 최종 답변은 조 바이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4K MQ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멀티옵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그멘티드 된 인풋을 가지고 이렇게 LLM이 추론을 통해 서브 퀘스천으로 쪼갠 다음에 이제 이 그 수정된 사실들이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디텍터들이 탐지를 해서 관련이 크다면 이렇게 외부 메모리를 가지고 오고 만약에 관련이 있지 않다면 그냥 LLM의 추론을 갖다 써서 이렇게 원하는 파이널 앤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 답변 생성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파이널 앤서라는 것도 이제 LLM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말했던 이 스코프 디텍터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약간 리트리버 모델인데 논문에서 서술하기로는 이거를 학습에 사용을, 그러니까 학습이 별도로 필요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뭐 NTT에서도 활용을 했던 외부 DB의 위키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 어떠한 사실을 한 개를 뽑은 다음에 미국의 현재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라는 만약에 사실이 있다면 이거랑 관련 있는, 그러니까 뭐 약간 동사만을 조금 바꿔서 아니면 뭐 살짝 그 질문을 틀어서 결국은 현재의 백악관의 주인이 누군지, 결국은 이것은 동일한 질문인데요. 사실에 대해서 이것과 만약에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질문을 만들면 이거는 관련이 있다라고 1로 학습을 하고, 맛있는 사과 파이를 만드는 레시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 로 이제 0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두 개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을 할 때 이제 프리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 기반으로 빠르게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 1개 그리고 네거티브 20개를 같이 넣어줘서 빠르게 필터링하게 이제 학습을 한다면, 그 두 번째 정밀 판별을 하는 애는 이제 포지티브 1개, 네거티브 1개를 넣어줘서 정밀하게 클래시파이어에 이제 0에서 1을 뱉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는데,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프리 디텍터는 이제 피처상의 디스턴스로 이걸 필터링 하고 관련 없는 지식들을, 이제 정밀 판별하는 애들은 이 클래시파이어가 뱉는 0과 1 사이에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이게 0.5가 넘으면 이거는 사실 그 에디티드 사실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K MQA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전 방법으로는 LLM이 뭐 추론을 하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했다면 외부 DB를 이용을 해서 위키 데이터 셋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뭐 개체 탐지를 하는 뭐 링킹 모델도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편집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이제 디텍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편집에 대해서는 탐지기가 맞게 되는, 추론의 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단점은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파이널 앤서까지 하위 질문으로 쪼갤 것인지에 대한 파이널 앤서 탐지는 아직은 LLM 추론이 맡고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LLM이 논리적 순서가 뒤바뀐 질문 분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하위 질문을 아직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브 퀘스천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LLM의 추론을 검증하는 세 번째 방법론 체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에 일단 주요 포인트만을 짚고 넘어가자면, 아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멀티 홉을 분해를 할 때
논리적으로 이 질문을 분해를 했는지를 따로 별도로 체크를 하는 모듈을 둔 것이 제일 큰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하위 분해가 잘 된 건지 하위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분해해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현재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라는 멀티홉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단 처음으로는 LLM이 추론을 해서 관계 체인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 체인이 뭐냐 했을 때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거를 쪼개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초기 개체, 엔티티는 미국이고 1번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2번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낸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해결이 되고 알아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체인을 만들어서 순서를 이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체크를 한 개씩 해나가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LLM이 체인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첫 번째로 타입 익스트랙션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엔티티, 즉 초기 개체, 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뭔지에 대해서 개체를 먼저 탐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미국이라는 엔티티가 들어갔을 때 아까 그 엔티티 링킹 모델을 그 전 방법론도 썼었는데 이게 일단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엔티티 링킹 모델이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엔티티 링킹 모델이 사람이라고 판단했으면 엔티티 타입을 사람이라고 두면 되고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LLM한테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뭐지? 라고 했을 때 두 개 중에 한 개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place or thing 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저희는 지금 미국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place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뭔가 그 체인을 만들고 체인에 대해서 초기 개체에 대해서 일단 이게 타입이 뭔지를 처음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릴레이션십, 그 저희가 만들었던 1번, 2번 관계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 타입을 이제 설정을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미국은 place인 것을 지금 확인을 했고 첫 번째 관계, 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의 의 대통령은 이제 영어로 하면 president of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president of라는 거를 입력으로 하고 이 태블릿 릴레이션십이라는 일종의 이제 DB를 들고 있는데요. 예시를 보면 본인, 그러니까 뭔가 태어나다라는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것은 입력과 출력이 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구는 어떤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쓸 때 저희는 보통 본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인풋은 이제 person이 될 것이고 아웃풋은 place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관계들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 엔티티 타입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템플릿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president of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이 템플릿, 정리된 템플릿과의 그 유사도를 기반으로 확인했을 때 높은 확률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president of는 지금 place를 인풋으로 하고 person을 아웃풋으로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maximal similarity를 했을 때 president of는 결국 place라는 input 그리고 person이라는 output 타입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의했던 이 대통령이라는 경우에는 아까 인풋이 place 그리고 아웃풋이 person이었기 때문에 인풋이 place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웃풋은 person으로 그냥 지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의 배우자라는 또 relationship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타입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인풋이 person이고 아웃풋이 person이라는 그런 타입을 또 익스트랙션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앞뒤 타입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앞뒤 타입이 이 템플릿과 실제 그 지금 정해진 게 다르다면 이거는 약간 체인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순서대로 체인이 정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 LLM이 만들었던 그 체인을 다시 추론을 해서 다시 분해하게끔 하는데, 이때 이제 LLM이 추론을 하는 템퍼처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올려가지고 기존이랑은 다른 추론을 해서 체인 여러 개의 그 체인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서브 퀘스천 리솔루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잘 정렬된 체인을 이제 LLM이 추론을 잘 하게 되면 첫 번째 체인을 먼저 가져와서 이제 확인을 할 것인데,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은 이라는 첫 번째 체인에 대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에디티드 뱅크에는 여러 가지의 뭐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다, 뭐뭐뭐는 뭐뭐뭐다라는 이제 사실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과 이 체인과의 유사도를 구해서 만약에 이 뱅크에 있는 것과 유사도가 그 일부 스레숄드 이상이라고 하면 이 정답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일부 스레숄드 이하라고 하면은 에디티드 뱅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LLM이 추론하는 답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인의 예시로 앞에서 만약에 에디티드 뱅크에서 트럼프라는 대답을 가져와서 트럼프의 배우자는 이라고 연쇄적인 이제 질문을 넣게 된다면, 이제는 이제 에디티드 뱅크에 뭐 트럼프의 배우자라는 이제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LLM이 트럼프의 배우자는 멜라니아야 라고 추론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파이널 앤서로 멜라니아다 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본 체크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객체 타입이란 거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체인의 관계, 인풋, 아웃풋 타입을 검사를 함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 순서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 그런 모듈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되게 복잡한 멀티홉, 앞에서 계속 나온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그 서브 퀘스천을 뱉는 멀티홉이라면, 이제 네 가지의 질문이 다 연쇄적으로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되게 어려운 그 멀티홉에서도 소타 성능을 실제로 본 것을 논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장점을 정리를 한다면 그 인풋 아웃풋 타입을 정리했던 그 템플릿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좀 저자들이 이제 레이블링을 했다고 하는데, 뭐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약간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LLM이 연쇄적인 이제 체인 발생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했을 때 체인을 재분해해야 되는데 이제 뭐 타입까지 다 이해를 하고 다시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좀 코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소요 시간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논문에 넣었지만 이것은 이제 제 예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및 느낀 점인데요.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LLM 지식 편집을 위한 세 가지 방법론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멜로, 그리고 포케MQA, 그리고 체크,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요. 결국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주가 되는 방법론들인데, 이제 첫 번째 멜로는 변경된 지식을 LLM한테 어떻게 기억시킬지 LLM 혼자 계속 이제 오답 수정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지식 에디팅을 했다면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변경된 지식을 활용하는 추론 과정이 논리적인지를 체크를 하는 뭔가 탐지기, 그리고 뭔가 체인 순서 체크하는 그런 검증들이 좀 더 그 엄격해지면서 초점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성능이 좀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LLM의 자율성에서 이제 외부 묘들, 뭐 링킹 모델, 뭐 템플릿, 타입 체크 등을 통해서 정밀적으로 제어를 하고 검증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느낀 점은 현재는 이런 그 지식 편집이 이제 그 유니모달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아예 잊어야 되는 언러닝, 그리고 지식을 편집해야 하는 방법론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이런 가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해당 연구를 하는 것이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약간 저가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